자, 볼타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타전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금속 하나는 산화되고 한쪽에서 환원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볼타전지는 당연히 볼타에 의해서 발명된 최초의 전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볼타전지는 여기 안에 들은 게 이게 황산이에요. 그래서 황산 수용액을 이 안에 넣어요. 황산 수용액. 이렇게 넣고요. 그럼 황산 수용액은 이 이제 용액 안에서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황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돼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황산 음이온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수소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자, 이때 한쪽에는 이렇게 아연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구리판을 집어넣습니다. 구리판. 이게 구리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전구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다시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수소 이온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수소 이온이 있을 때 이 아연판은 이게 여러분들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이 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아연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연판의 금속이 이렇게 아연 이온으로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내주고 산화가 돼요. 이렇게 이온화되는 걸 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연 금속이 녹아져 내려와서 이렇게 아연 이온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연이 자꾸 녹아져 나오면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금속이 녹게 돼요. 그러면 나온 전자는 어떻게 되냐? 전자는 이 수용액 안에서 이동을 못하고 도선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 전구를 밝히고 도선을 통해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쪽에는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수소 이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소 이온들이 주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소 이온들이. 그래서 수소 이온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요 내려오는 전자랑 딱 만나요. 그래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이렇게 수소 이온 두 개랑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자 두 개, 수소 이온 두 개.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소 이온이 넘어오는 전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탁 만나가지고 수소 기체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연이 산화되고 한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형태로 전자 이동이 만들어지는데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전류에 이동하고 반대로 봐요. 그래서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 전류. 그래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그래서 아연판 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요 구리판 쪽은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판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요 수소 기체가 이 구리 금속 표면에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구리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가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구리예요, 구리. 근데 이 안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그럼 전자가 내려왔어요. 그 밖에서는 수소 이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기체가 날아가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요 전자와 요 수소 이온 사이에 일종의 이렇게 가림막을 형성하면서 이 두 개가 만나는 걸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분극현상이라고 해요. 분극현상. 그래서 이게 전자와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못 만나게 하는 걸 분극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극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류가 이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극현상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수소기체, 여기 이제 동그랗게 생긴 게 수소기체인데요. 이 수소기체를 갖다가 산화시켜서 이걸 물로 바꿔서 여러분들 없애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감극제라고 해가지고 이 감극제가 대표적인 MnO2 또는 KMnO4 이산화망간 아니면 과망간산 이온,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요 수소를 갖다가 물로 바꿔줘요. 산화시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극제를 이용해 가지고 분극 현상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분극 현상을 이제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그 의미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연판은 마이너스 극이고 구리판은 플러스 극이라는 거 기억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특별히 자 여기서는 분극 현상이 발생한다. 볼타 전지는 뭐 최대 1.1V의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값이고 보통 그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분극 현상을 방지해주는 간격제는 MnO2랑 KMnO4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볼타 전지를 갖다가 이제 계량해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염달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든 전지가 있어요. 그런 전지를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데, 이 볼타 전지는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 우리가 전지에 대한 어떤 개발은 되지만 가장 원시적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전지들이 이제 이런 걸 갖다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어떤 단점들을 갖다 보완을 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다음 같은 구조를 가진 전지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황산이 있어요. 황산이 있고 황산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는 여기 아연, 플러스 쪽에는 구리.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볼타 전지예요. 볼타 전지. 그래서 볼타 전지는 아연과 구리가 이렇게 있고 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혹시 다니엘 전지라고 있어요. 다니엘 전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아연은 같아요. 요거 아연은 같고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황산 아연이 들어갑니다. 황산 아연. 예. 그리고 여기 염달이 쓰고, 자, 황산 구리가 들어가요. 황산 구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혹시 써 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 다니엘 전지로 좀 봐주세요. 다니엘 전지. 그래서 다니엘 전지를 그림을 잠깐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판을 이렇게 넣고요. 이쪽에는 아연판. 여기 아연판. 이쪽에는 구리판. 여기가 이렇게 도선을 연결했는데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이 그릇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황산아연. 그래서 ZnSO4. 이쪽에는 황산구리. CuSO4.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염다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염다리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염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뭐 KCl 같은 고농도의 농축된 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 전지, 여기는 아연이 산화되고요. 전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요. 이쪽은 구리 이온이 환원됩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 이온이 환원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소기체는 발생하지 않아요. 수소기체는 발생하지 않는데, 참고로 이게 아연 이온이 자꾸 산화되다 보니까 이 양이온주의 자꾸 증가합니다. 증가. 이 양이온이 구리로 석출되다 보니까 이 양이온이 감소돼요. 양이온이 감소된다는 말은 반대로 마이너스 음이온이 증가된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이 증가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증가되니까 여기 이제 염다리에 있는 염이 뭐 Cl-나 칼륨이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양이온이 증가되면 마이너스도 이걸로 인해서 증가를 같이 시켜요. 이 Cl- 같은 게. 여기는 음이온이 증가되면 여기도 저걸로 인해서 양이온을 같이 증가시킵니다. 여기 칼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쪽에서 양이온을 증가시키죠. 그러면서 이온의 균형,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염달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 전지를 갖다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근데 건전지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뭐 전해질에 수산화 이온처럼 알카리를 이용한 걸 알칼라인 건전지. 여러분 알칼라인 건전지 아마 마트 가면 많이 이제 지금은 대중화가 돼서 많이 사실 겁니다. 그리고 납축전지는 자동차의 배터리를 얘기해요. 납축전지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납축전지예요. 자, 이번 볼타 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큰 쪽의 물질이 마이너스 극이다. 반응성이 좋은 게 이온화 경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게 아연하고 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 이온도 있다 그러면, 수소도 있다 그러면 아연이 가장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이 좋은 게 마이너스고요. 반응성이 안 좋은 게 구리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좋은 걸 다른 말로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큰 게 마이너스다. 이건 맞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방전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마이너스 극에서 아연이 이온화되고, 그렇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플러스 쪽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방전 산화 반응이 아니라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환원 반응.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방전 산화 반응이 아니라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전지라든지 이 화학전지를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전기 설비나 전기 제품을 돌리는 거. 우리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구동시키는 걸 방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전될 때는 이 안에 전지의 에너지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플러스 극, 구리에서는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방전 시에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충전 시는 거꾸로 돼요. 충전 시는 참고로.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즉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전류는 어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전류는.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다. 맞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2번에 대한 모습 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볼타 전지에서 갑자기 전류가 약해지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 이 분극 현상을 방지해 주는 감극제로 사용하는 물질은, 자, 기억해 주세요. MnO2, 이산화망간 또는 KMnO4. 과망간산 칼륨.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황산구리나 NaCl, 염화나트륨이나 이제 질산납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볼타 전지랑 그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전지 그리고 축전지, 건전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방전하고 충전이 있는데요. 꼭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방전이라고 할 때 오직 방전만 일어나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해요. 방전. 그리고 방전과 그 다음에 충전이 같이 일어나는 전지가 있어요. 방전과 충전이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전지는 대부분 리튬이온 전지가 충전과 방전이 같이 나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전 쓰는 건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가 1차 전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료 전지가 있어요. 자, 연료 전지는 이 연료를 공급하면은 연속적으로 이 전기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연료를 무슨 연료를 쓰죠? 수소 기체를 이용한 수소 연료를 쓰죠. 그래서 연료 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전만 일어나는 1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연료 전지.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산성 음식을 먹으면 식초 같은 거가 산이죠. 그러면 신맛이 나죠, 신맛. 그래서 산은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산은 사실은 수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수소이온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속하고 반응하는데 아연하고 제가 반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연하고 수소이온하고 같이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연은 산화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소는 환원돼서 기체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반응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붉게에 대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붉게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산은 붉게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뭐 메틸오렌지라고 하는 이거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지시약은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고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원래 색깔이 노란색을 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염기성은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염기성은 쓴맛이 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누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성 비누도 있지만 염기성 경우가 많습니다. 비누가. 그리고 자, 염기성은 푸른색을 기억해 주세요. 푸른색. 그래서 푸르게 변한다. 붉게 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붉게 변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을 때 붉게 변하면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때 쓰는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을 쓰는 거고 푸르게 변하는 게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을 씁니다. 자, 페놀프탈레인은 기억해 주세요. 붉게 변한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 그래서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서는 요거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요게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에요. 확인을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는 화합물이다.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pH를 기준으로 할 때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인데요. 이때 pH가 작을수록 산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pH 값이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많다. 맞죠?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가 아니고 붉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게 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어떤 색을 띠는가? 자, 이게 산성, 중성, 염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무색, 붉은색. 그러니까는 산성이나 중성까지는 무색을 띱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